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은 재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재성을 육친관계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자 여자친구, 애인의 의미가 있죠. 재성이 없는 사주를 무재사주라고 하는데요. 무재사주인 남자는 평생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재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주도 자세히 보면 지장간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사주 명리학의 또 다른 핵심은 대운과 세운의 개념입니다. 사주 원국에 재성이 없어도 10년마다 바뀌는 대운과 1년마다 바뀌는 세운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일정한 주기로 재성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무재사주인 남자가 결혼을 못한다거나 돈을 벌지 못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재성은 식상의 결과인 아내나 재물 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나 바탕이 되는데요. 사주원국에 재성이 있다는 것은 아내나 재물 등에 대한 안정성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재성이 식상의 생조를 받는가를 잘 봐야 하는데요. 만약 생조를 못 받는다면 돈을 벌 수단이 없는 것이니까 돈 버는 양이 크지 않을 것이고요. 관성을 생하는가도 봐야 하고 또 인성을 극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보약도 되고 독약도 됩니다. 특히 일간의 강약에 따라 재물에 대한 득실을 따져야 하는데요. 사주에 재성이 많다는 것은 일간이 신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재물이 자칫 그림의 떡이나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성이 많은 사람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재물을 모으는 일에 전념하거나 무리한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돈을 벌기는커녕 빈털터리가 되거나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간을 설계하고 재성을 생하는 식상이 없으면 무뚝뚝하고 성적인 매력이 떨어지는데요. 즉 배우자가 한눈을 팔거나 바람을 피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명에 있어 왕한 재성은 말과 간섭이 심해서 남자가 싫어하지만 해줄 때는 엄청 잘해주고요. 왕한 재성이 인성과 관성으로 재화되면 집중력을 갖게 되며 적절하게 행하고 대처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일간의 식상이 왕한 경우는 청한 사주이니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음은 현실이고 양은 정신입니다. 재성은 활동성, 현실성, 사회성이 좋고 가정적인 내조를 잘함을 의미하는데요. 재생관의 작용은 남편을 사랑하고 내조하는 방법을 아는 아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성이 없으면 사회성이나 현실성, 가정적인 요소가 떨어짐을 의미하고 행동이 굼뜨고 남편을 바라만 보면서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남자 사주에서 재성이 없으면 아내가 불안해하고 아내의 인생이 고달픕니다. 또 재성이 없는데 식상이 왕하면 쓸데없이 돈이나 시간을 허비하면서 남에게는 잘하지만 아내에게만 못하는 남편이니까 사윗감으로는 절대 불가하다고 봅니다. 재성이 왕하면 관성도 살기로 변하게 되죠. 재성이나 관성이 많고 인성이 없으면, 즉 살인상생이 안 되면 재생살로 바뀌는데요. 흉한 역작용이 심하게 되면 자살 충동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재생살이 되면 개운법으로는 인성이 의미하는 참선, 종교, 헌신,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신앙인을 만나서 헌신, 봉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흉한 재생살이 안 되고 인생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편중되거나 혼잡되어 재성이 왕하게 되면 재성의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는데요. 재성이 왕한 여자의 경우 결혼 생활을 살펴보면 내조를 하기는 하는데 남편에 대해서 행동으로 설치고 간섭하며 변덕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남편을 대신하면서 간섭하니까 실컷 해주고
결과적으로는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성이 없으면 흉한 재생살이 되는데요. 관성이 왕하거나 혼잡되면 정관조차도 살기로 변합니다. 돈돈하고 살았는데 성공한 후에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니까 이별이나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포기하고 살 줄 아는 인성적인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성이 있어야 왕한 재성이 재화되고 살인상생이 되어 길하게 되고요. 정제는 일간이 신앙해야 좋고요. 만일 일간이 신약하고 정제가 많다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남녀 모두 식상과 재성이 혼잡되거나 편중되면 바람기가 많은 여자나 아내, 그리고 돈과 재물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왕하거나 편중되면 전생으로부터의 인연이 많은 것인데요. 이는 여기에 대한 굴곡과 변화가 많다는 것이니까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의미고요. 싫어하지만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형상이 되는 것이니까 안타까운 노릇이죠. 운에서 재성이 합을 하면 돈독이 오르거나 바람이나 외도로 아내의 행동이 변하게 되는데요. 여자 사주에서 관성이 암장되어 있으면 은밀하게 바람을 피우고요. 남자 사주에서 재성인 진술충미가 암장되어 있다면 형충으로 계고해야 좋은 여자와 인연이 됩니다. 계고되지 않으면 자신이 은밀하게 바람을 피우거나 우둔한 처와 인연이 되고요. 남녀 모두 정편제가 혼잡되어 있으면 이성관계가 복잡하고 구설수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조는 진월에 태어난 신묘일주 여명인데요. 지지에 인묘진 방합이 있고 을목이 투가 나여 목의 세력이 강합니다. 이런 사주를 제다신약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종색격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주로는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꼭 과거를 물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명주는 제법 사주를 여기저기 많이 보러 다닌 상담자인데요. 이런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말을 아끼는 분입니다. 한번 풀어봐라, 이런 것이죠. 이분은 적어도 두세 번의 남자 운이 있는데요. 30세 이전 첫 번째 결혼하는 남자는 절대 내 남자가 안 되고요. 두 번째 만나는 남자는 젊은 남자로 놀기 좋아하고 자유분방하지만 나와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게 흠이 될 것 같은데요. 갑신대운의 두 번째 남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진월에 태어났으니까 나무를 키우는 진토를 따라가는 직업, 백화점이나 교육, 시장, 건축, 건물에 돌이 붙어 있어 이와 관련된 일을 하면 좋고요. 그 중에서도 밝고 화려한 일, 사람 상대하는 일에 인연이 있고 돈을 벌면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해야 안정적입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형제간의 돈 거래도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때문에 돈을 모으면 재빨리 부동산에 묻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모와는 인연이 없어 일찍 독립해야 하는 팔자이고요. 아버지 두 분을 모셔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형제간의 우애도 없고 남의 자식을 키울 수도 있고요. 성격은 급하고 차분하지 못해 덤벙거리고 욱하는 성질도 있고 까칠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